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이요. 조립제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다항식의 그 나눗셈에서요. 특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걸 사용을 했었습니까? 결국에는 조립제법이었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특히나 어떻게 해요? 1차식으로 나눌 때예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연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나누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뭡니까? 목과 나머지죠. 즉 무슨 뜻이냐면요.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원리를 깨치기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선 직접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의 x 플러스 10입니다. 자, 얘를 지금 어떻게 나눈다라고 했었습니까? 잠시만요. x 플러스 2로 나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류항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x의 제곱이 와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x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2의 x의 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선 x 세제곱끼리는 서로 없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고요. 조립제법을 그대로 서로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수학에서 그 원리를 다 깨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조립제법은 방법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테크닉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크게 부담은 없으니까 원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는 적어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요 다항식, 요 다항식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모두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면요. 요 녀석에다가는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0으로 만드는 x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우선 얘는요. 1로 그냥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요. 서로 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다가 씁니다. 마이너스 2요. 근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얘네들을 서로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눗셈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더하기로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와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요. 지금 여기 1을 그대로 어떻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x세제곱의 앞에 있는 이 1 있잖아요. 이 1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곱을 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텐데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맞춰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1을 그대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죠? 자, 그대로 가볼게요. 기존에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빼기에 뭘 했습니까? 2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제가 2를 좀 이상하게 썼죠? 자,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빼기를 하는 것에 이전에 이 2가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요. 결국엔 여기 있는 1과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 있는 1과 그리고 2가 서로 어떻게 해요? 곱이 되어서 여기 플러스 2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뺐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연상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의 1 곱하기 2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쭉 진득히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중간중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또 지워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몫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춰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엔 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x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뺄 때 여기 뭐가 옵니까? 4x.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를 2에다가 곱을 하게 되면 뭡니까? 마이너스 8x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간의 빼기를 다시 할 건데 우선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우선 드렸고 이 마이너스 4가 결국에는 몫에서 1차 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또 한번 가볼 건데 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하자라고 배우셨습니까? 서로 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8이 왔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 12가 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 편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간에 먼저 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12에 x가 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12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의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4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이 4는 어디에 있는 4냐면 여기에 있는 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8을 했는데 이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4에서 빼기에 빼기 8을 했어요. 그래서 12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2는 기존 4에다가 빼기에 빼기 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된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와 2가 서로 어떻게 해요? 곱해져서 마이너스 8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기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12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4 더하기 8이 결국에는 12가 된 원리가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나눗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빼기 때문에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할 거고 8을 하게 되는데 2와 그 다음에 뭘 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4를 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8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할게요. 기존에 4라고 하는 것에다가 더하기, 그리고 이 x 플러스 2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플러스 8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또 지워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 있는 12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플러스 뭐가 옵니까? 12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2의 x에다가 플러스 24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2. 몫은 뭡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 아니 플러스 12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12가 만들어졌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1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4.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2.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얘가 결국에는 나머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얘가 뭡니까? 결국에는 몫에서 항들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상수항이고요. 얘는 몇 차 항? 1차 항. 그리고 얘는 2차 항. 그래서 몫을 쓰실 때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나눗셈을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x라고 하고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왼쪽에 있는 식을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몫이고요. 얘는 나머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끝까지 마무리는 잘 해야 되니까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는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12에서 빼기에 어떻게 돼요? 24를 한 거죠. 근데 이 12에다가 더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24로 하되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있었죠. 이 마이너스 2를 10이랑 서로 곱을 되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아,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의 원리를 아는 것까진 좋은데 아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수식들이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좀 많이 복잡하죠. 예, 오히려 더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의 그 방법을 먼저 익히시고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아, 그러면 조립제법의 원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라는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든지 수식을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증명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쉬운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서요.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x의 제곱이고요.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b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요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조립제법을 옆에다가 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수를 이렇게 쓰자라고 했고 b고 여기 c고 여기 d가 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개수를 어떻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가 그냥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항도 서로 맞춰줘야 돼요. 동류항으로. 그래서 x의 제곱이 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선 이 a라고 하는 게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a는 우선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ax의 제곱을 먼저 곱을 하게 되면 ax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의 a 알파 x의 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서로 어떻게 돼요?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플러스 a 알파 x의 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한번 가보면 여기 cx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플러스에다가 b 플러스 a의 알파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b 플러스 a 알파의 x의 제곱 마이너스에 뭐가 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b 플러스 a 알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이렇게 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여기 2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지울게요.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b 플러스 a 알파의 x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알파랑 서로 곱을 해서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b 플러스 a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또 빼기를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이 b 플러스 a 알파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 여기 봅시다. b라고 하는 것에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알파를 0으로 만드는 이 알파에다가 무엇을 곱을 합니까? 결국에 a를 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b에다가 자 이렇게 쓸게요.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a를 곱을 해서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조립제법 선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b 아니죠. a 알파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더하게 되면 b 플러스 a 알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부터는 얘를요 t1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지울게요. 이제 자,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t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t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t1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오면 됩니까? t1이라고 했으니까 t1의 x의 제곱이고요. 자, 뭐냐면 얘가 지금 t1이라고 한 거죠. 또 그러면 결국에 t1의 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t1의 알파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얘랑 얘가 없어지는 꼴이었었고 그리고 얘는 c 플러스의 t1 알파 그 다음에 x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d가 이렇게 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t1에다가 지금 알파를 서로 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t1 알파가 이렇게 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더해서 여기 c 플러스 t1 알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 거를요. 여기는 뭐가 옵니까? t1에다가 그 다음에 t1이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또 헷갈립니다. 자, 봅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10 플러스 t1의 알파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옵니까? 10 플러스 t1의 알파 그 다음에 x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0 플러스 t1의 알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간 꼴인데 얘가 나오게 된 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결국에 t1이라고 하는 기존의 c에다가 t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알파를 서로 곱을 해서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요. t2라고 한번 해볼까요? t2. 그러면 얘를 지금 t2라고 한 거고요. 얘를 지금 t2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t2를 어떻게 해요? 곱을 하게 되면 얘 다시 한번 지우고요. t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2 알파 그리고 서로 빼기를 하게 되는데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d 플러스에다가 t2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 나머지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봅시다. 여기 t2가 있었죠. 그러니까 d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옵니까? t2와 알파를 서로 어떻게 해요? 다시 곱을 해서 여기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알파 곱하기 t2. 그리고 나머지는 이 두 개를 서로 더했을 때 d 플러스 알파의 t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는요,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그 방법은 정확하게 외워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좀 변칙적인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자, 앞에 있는 문제랑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가볼게요. 얘도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1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쓸까요? 1이고 마이너스 2고 4고 10입니다. 그런데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라고 했어요? 여기 와야 되는 것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 그리고 이 1과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마이너스 2, 그리고 서로 간에 더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4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서로 곱해져서 여기 8 더해서 12 그리고 마이너스 24 서로 더해서 뭐가 와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제가 좀 넘겨볼게요. 자, 봅시다. 아까 이거 했을 때, 이거를 제가 적어 놓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몫인데, 이 각각이 결국엔 그 몫의 개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구분이 될까요? 자, 봅시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가 있는데
얘를 나누었대요. 무엇으로? x 플러스 2로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의 몫이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몫은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를 조립제법 하나를 가지고서 구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힘들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조립제법의 방법 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 것이 결국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얘를 0으로 만드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서로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봅시다. 지금 어떤 것을 한 거냐면요. 자, 얘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얘를요, 만일에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4를 만들어내려면 2를 이렇게 곱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대신에 어떻게 해요?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가 아니죠? 4x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를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 플러스 4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뭐라고 하면 돼요? 얘가 결국에는 몫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신 마이너스 12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요. 서로 동일합니다.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몫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6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의입니다. 주의. 앞에 뭐가 있어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2인 경우. 그러면 지금까지는 1인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의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대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고요. 그때 나오는 몫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랬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 2로요.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다시 2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결국에는 몫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도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의 x 어떠한 다항식이 있는데 x 플러스에 a분의 b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대요. 그랬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를요 만일에 a의 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뭐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a가 곱해져 있는 꼴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a에 x 플러스 a분의 b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대신에 a로 나눴으니까 a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를 곱을 해야 돼요. 왜냐면 a분의 1과 a가 서로 곱해지면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qx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금 여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qx는 qx대로 나오는데 이 qx를 a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rx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rx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네모칸 안에는 a분의 1의 q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